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HLB. 이제 17일부터 이제 컨퍼런스가 시작되는 에즈모 2025에서 이 캄넬리주마 병용 관련해서 예후 불량, 그러니까 뭐 간해전이라든지 대혈관 침범 관련되는 환자에서도 생존기간 연장 관련되는 부분 초록 발표가 있었습니다. 주가는 이제 6% 거래량도 200만 주 가까이 되면서 39,350원에 마감이 되었는데요.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하반기에 이제 항암 학회에서 중요한 부분이 유럽에서 개최되는 에즈모죠. 이번에 개최 관련되는 부분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에즈모 콩그레스 2025가 이 10월 17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1일까지 진행되는데 독일의 베를린에서 진행되죠. 3일 정도 남아 있는데요. 초록 관련되는 부분의 내용인데요. 이 캄넬리주마과 리보세란 병용 관련해서 이 예후의 어떤 분량,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환자가 어떻게 될지를 이제 따지죠. 그래서 예후가 좋은 거하고 나쁜 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간암은 이제 암에서 사망 원인이 세 번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위암, 뭐 폐암 다음으로 높고요. 그리고 5년 생존율 자체도 과거에는 뭐 10% 미만이었습니다만 최근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5년 생존율 자체가 높은 편이 아니죠. 전체 암에 비해서. 이런 상황에서도 또 예후가 불량한 간암 환자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도 생존의 연장 관련되는 헤드라인 기사인데요. 내용을 좀 보면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마베의 이 병용이 간외 전이 요게 이제 뭐 EHS라고 해가지고 엑스트라 헤파티스 스프레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 외에 스프레드 이제 이렇게 퍼져버린 거죠. 보통 이제 간암 환자들이 사후에 만약에 이제 부검을 하게 되면 보통 한 50%는 전이를 합니다. 간 외의 장기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이제 뭐 전이되는 부위가 뭐 폐가 많고요. 그 다음에 뭐 림프절이라든지 뭐 뼈, 뭐 부신이라든지 복막, 요런 어떤 부위 쪽으로 이제 전이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이가 되면 예후가 더 안 좋겠죠. 그리고 이제 대혈관 침범이라고 하는 부분은 요게 이제 뭐 마이크로 이제 페스쿨라, 그러니까 혈액과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I가 이제 인베이전이거든요. 그래서 암세포 주변에 있는 미세혈관에 이제 암세포가 이제 침범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요게 이제 두 개가 같이 결합되어 있으면 굉장히 예후가 가장 불량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간세포암이 전이도 되고 그 다음에 모세혈관 쪽으로도 침범이 되었으니까 가장 불량한 어떤 예후를 가지는 간세포암 환자군에서도 그 생존기간 연장 효과가 일갈되었다는 부분들이 이번 초록에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17일에 에즈모 2025에서 이번에 발표되는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마 병용요법의 카레스 310의 사후 탐색입니다. 요거는 이제 카레스 310이 끝난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코트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비교하면서 나와 있는 이제 결과를 이번 초록에 공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제 불가능한 부분은 이제 수술이 안 되는 간세포 환자 중에서 간의 전이와, 그러니까 간이라고 하는 조직 외에 여러 이제 부분에 전이가 됐다든지 혈관 침범이 있는 환자에서도 생존기간 OS 값과 PFS 값이 연장이 되었다는 내용이죠. 그만큼 이제 리보세인과 캄넬리주마비 예후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효과 있는 어떤 데이터가 사후 분석, 이 사후 분석 이건 이제 라틴어예요. 퍼스트 학이라고 하는 거는 after this입니다. 이거 이후로부터. 그러니까 exploratory니까 그 끝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사후에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임상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보통 간의 전이는 진행성 간세포, 그 진행성이라고 하는 말은
수술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이제 전이가 되는 뭐 이런 어떤 단계겠죠. 그래서 예후가 불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대혈관 침범은 재발 위험 증가와 전체 생존기간 감소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예후를 안 좋게 하는 부분이죠. 그 간에 전이가 있는 환자군에서 OS 값의 미디안 중간값이 23.5개월, 소라페닙 투여군의 13개월보다는 10개월 정도 연장이 되었고요. 무진행 생존기간 같은 경우에도 5.6개월 대비해서 3.6개월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어떤 차이를 보였죠. 여기도 한 2개월 정도 차이를 보이면서 소라페닙 대비해서 예후가 안 좋은 어떤 환자에서도 OS 값과 PFS 값에 좋은 어떤 결과를 보였다. 대혈관 침범이 있는 환자군에서도 간의 전이가 있는 각각의 부분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합쳐가 나오는 부분도 하는 경우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간의 전이가 있는, 그 다음에 대혈관 침범이 있는 부분에서는 PFS 값이 5.5개월 대비해서 3.0개월로 유효하게 연장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리트 리레이티드 어드밴스 이벤트, 그러니까 치료와 관련해서 이상 반응 관련되는 부분 또한 간의 전이와 대혈관 침범 여부와 관계없이 이거하고 상관없이 이제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은 그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리보세인과 캄넬주마 병의 가장 흔한 것이 간 효소 상승이거든요. 그러니까 AST가 있고 뭐 ALT가 있는데, 이제 뭐 간세포가 그 개사를 한다든지 파괴가 되면 혈중으로 이제 이 효소가 그 유출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암 관련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나오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간효소 이제 상승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소라페닉군에서는 수족 증후군 같은 게 이제 손발이 이제 뭐 발진이 나면서 이게 벗겨진다든지 물집이 잡히는 대표적인 이제 그 간암 항암 치료자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어떤 부작용들입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번 카레스 310의 사후 탐색 결과가 리보세인과 캄넬주마의 질환 어떤 뭐 침범범이나 예후의 어떤 인자와 관계없이 예후가 안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있는 환자들에서도 일관되고 재현가는 치료 효과를 제공한다는 부분들은 이게 약물의 어떤 효과 관련되는 부분이나 부작용이 낮은 부분을 계속 이제 다른 코호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죠. 이에 이제 한용의 CTO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군 환자에서도 관리 가능한 안전성 프로파일을 유지하면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생존기간 연장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임상 디자인의 어떤 확장들, 그러니까 어떤 환자들이라도 리보세인과 캄넬주마의 어떤 조합들이 효과를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을 임상의들에게 뭐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어떤 초록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강력한 1차 치료제의 뒷받침한 근거로 그 에즈모에서는 이제 뭐 가이드라인으로 일단은 그 등재가 돼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에즈모일 때는 카레스 009도 나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수술 전후에 보조요법으로 페리오퍼레이티브 캄넬리주막과 리보센에 관련되는 부분, 이거는 이제 카레스 009예요. 그래서 연구자 임상의 부분인데, 여기에도 수술 전후에 리보센과 캄넬리주막의 병용이 효과 있음을 보이는 발표가 또 이번 에즈모에서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자, 오늘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미정시의 하락 영향으로 갭다운 양봉 흐름을 보이면서 1.79% 빠져서 66위안 정도. 그 다음 홍콩 시장에서도 한 2% 빠지면서 최근에 이제 추석 연휴 관련되는 부분, 휴장, 이 부분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국경줄 이제 연휴이기도 하고 막 이런데요. 이 부분하고
같이 이제 겹쳐서 최근에는 단기적으로 좀 하락을 한 편이었죠. 오늘 공매도 쪽에서는 거래량이 일단 늘었다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바닥권에서는 최소한 200만 주 이상의 어떤 거래량과 기준봉 양봉이 나와야 된다는데 오늘은 거래량도 200만 주 가까이 일단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 어떤 비중 자체가 이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트상 흐름을 보시게 되면 HLB가 다른 어떤 시장 대비해서 언더퍼폼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10월 달에도 이제 이 흐름을 하고 있다가 볼린저 밴드 하단부가 내려왔다가 오늘은 일단 이제 연말이 다가가면서 이제 기간 조정의 흐름들을 조금 거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는 봉은 일단 만들어졌습니다. 거래량 자체는 167만 주대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나왔던 원봉의 시가들은 다 일단은 제압을 해버렸죠. 그래서 장중에는 볼린저 밴드 상한선인 39,800원, 4만원도 넘었기 때문에 윗꼬리는 좀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6%니까 기준 5%보다는 1% 더 올라가서 흐름을 일단 유지했던 부분들, 장중에는 4450원까지 올라갔고, 수급상에서도 보시게 되면 프로그램 쪽하고 외국계,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공매도 쪽에 흐름이 있는 창구 쪽에서 매수가 주로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JP모간이라든지 신한, 한국, 메릴린치에서 주로 매수했는데 신규 매수로 추정될 수 있는 창구는 아직 이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거래량이 좀 터졌던 부분이 연속적인 흐름을 만들어낼지, 그래서 볼린저 밴드 상한선 가격인 39,800원, 그 다음에 추세를 나타내는 일봉상의 파라볼릭이 41,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4만원, 41,000원을 넘겨주게 되면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쳤던, 지금 이제 3월 달에 급락 이후에 거의 한 6개월 정도 지금 옆으로 가 있는 상태거든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연말 정도에 생각되는 항서제약의 리서브션 관련되는 이슈의 어떤 기대감들이 이제 10월달, 11월달, 12월달 바닥권에서 좀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캔들이 일단은 나왔기 때문에 9월달에 5일에 나왔던 250만 주 이후에는 가장 큰 거래입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거래를 만들어낼지, 이게 이제 바닥 탈출의 가장 중요한 어떤 단초가 될 건데요.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흐름을 좀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해 주시고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열 종목에 관련되는 부분은 이어지는 영상에서 살펴봐 드립니다.